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실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84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가난한 청년 시절, 리어카로 시작해 65년간 청과물 도매업으로 모은 재산이 45억.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에 흘린 눈물 한 방울은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의 아픈 자화상이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또 아꼈는데 정작 나한테 쓴 돈은 가끔씩 맥도날드 커피 2,000원이 전부였네. 매달 250만 원의 연금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그가 쓴 생활비는 80만 원가량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장사 습관이 몸에 배어 은퇴한 후에도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 마감 시간에 맞춰 반찬을 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사다 준 고급 홍삼이며 영양제는 아까워 드시지도 못하고 고이 모셔두었다가 도로 보내기 바빴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더욱 마음을 저밉니다. 사실 나 작년 겨울에 백화점에서 남색 패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 처음으로 반듯한 내 옷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54만 원이라 비싸서 그냥 나왔지. 30년 된 잠바도 아직 멀쩡한데 뭐하러 돈을 쓰나 하면서 간호사가 지켜본 그의 마지막 소원은 돈 걱정 없이 손주들과 한번 외식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마지막 순간 그의 눈가에 흐른 눈물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모습이 김철수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평생 모은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토록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도 매달 수백만 원의 연금이 나와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가슴 아픈 현실의 깊은 속사정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인생의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은 세대의 생존 본능은 단순한 절약 정신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모으는 행위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쌀 한 톨, 보리 한 알이 그토록 소중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밥솥에 쌀을 안치기 전 일일이 쌀알을 골라내던 어머니의 마음. 마지막 한 알까지 주워 담던 그 손길에는 허기진 자식들을 위한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리밥에 콩나물국 한 그릇이 전부였던 저녁 식탁.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재를 물에 담가 두었다가 다시 쓰고 양말에 구멍이 나면 기워 신었습니다. 해진 옷은 동생 옷으로, 동생 옷은 또 다른 동생 옷으로 물려 입었습니다. 지금도 옷장 속 옷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은 그때의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 종로의 78세 박영수님은 어린 시절 끼니를 걱정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였던 저녁 식사, 그마저도 없을 때면 미음으로 배를 채우던 날들. 지금은 충분한 연금이 나오지만 여전히 반찬값을 아끼고 있습니다. 시장 바닥에 떨어진 곡식 한 알도 주워 담던 시절이었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나면 기워 신고 연필은 끝까지 깎아 썼습니다. 책받침도 과자 상자를 펴서 만들어 썼지요.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영수증 뒷면을 메모지로 사용하시는 것은 그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82세 김순자님은 보릿고개를 넘기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봄이면 산나물을 뜯어 연명하고 보리가 날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 지금도 봄나무를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쌀을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라면 한 봉지를 온 가족이 나눠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상상도 못할 가난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뇌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가난했던 그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가난의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대구의 75세 이만복님은 지금도 쌀통이 비면 불안해집니다. 20kg짜리 쌀 3포대를 항상 준비해두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이 허전합니다. 어린 시절 굶주림의 고통이 몸에 밴 것입니다. 매달 300만 원의 연금이 나오지만 마트에 가면 늘 세일 상품만 골라 담습니다. 달걀 한 알도 나눠 먹어야 했던 시절, 명절이면 고기 한 점을 서로에게 양보하던 그때의 기억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반찬을 남기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곧 죄책감으로 이어집니다. 경기도 수원의 81세 최영호님은 평생을 은행원으로 일하며 모은 재산이 3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 코드를 뽑고 다니며 물을 아끼기 위해 새순물도 받아서 쓰십니다. 아끼지 않으면 언젠가 또 가난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이런 절약 습관은 단순한 근검 절약을 넘어섭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온 세월이 만든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신발이 닳아도 새로 사지 않고 옷이 해져도 조금 더 입어보려 하는 마음. 그 속에는 언제 다시 가난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천의 77세 장명자님은 젊은 시절 보따리 장사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건물 3채가 있는 집주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손바닥만 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닙니다. 돈이 있어도 쓸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성향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산이 많은 노인일수록 소비에 대한 죄책감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태도가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노인 심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풍요 속의 빈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객관적으로는 충분한 부를 가지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됩니다. 노인층에 집중된 자산이 순환되지 않으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세대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결국 부모 세대의 과도한 절약이 자녀 세대의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행복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절약이 미덕이던 시대에서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90세,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축복이어야 할 이 현상이 오히려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정에서 만난 85세 황금자님의 하루는 통장 잔고 확인으로 시작됩니다. 10억이 넘는 자산이 있음에도 병원비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지난해 같은 노인정에 다니던 친구가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매달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내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는 노인의학 전문의의 말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와 중병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큰 병원비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83세 김철수님은 퇴직금으로 받은 6억 원을 20년째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면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정작 필요한 정기 검진조차 미루고 계십니다. 매달 받는 연금 300만 원 중에서도 100만 원만 쓰시고 나머지는 모두 의료비 대비용으로 저축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이러한 과도한 불안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실제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건강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쓰지 못해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산의 78세 박승철님의 이야기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매달 500만 원의 연금이 나오지만 생활비로 80만 원만 쓰십니다. 자녀들이 드리는 용돈마저 모두 모아두고 계십니다. 나중에 큰 병이 나면
수술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니까라고요. 하지만 정작 허리 통증이 있어도 대형 병원 진료는 엄두도 못 내고 계십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오히려 초기 치료 시기를 놓쳐 더 큰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적절한 때의 의료비 지출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명의 불확실성은 노인층의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75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하고 자산을 관리했는데 90세, 100세까지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 비용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증 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면 매달 들어가는 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노년심리 전문가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이 오히려 건강한 노후를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과도한 저축과 불필요한 절약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다시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천의 76세 이미경님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 적절한 운동과 취미 생활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예방적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운동, 영양 관리에 드는 비용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관리가 큰 병을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해 현명하게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노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택시를 부르고 은행 업무도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오히려 많은 어르신들을 더 깊은 외로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78세 김영자님은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시며 모은 재산이 20억이 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 필요한 것도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너무 비싸고 마트는 물건이 너무 많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결제 과정이 복잡하고 사기를 당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의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83세 이정수님은 평생을 무역회사 임원으로 지내며 해외 생활도 오래 하셨습니다. 영어는 자신 있지만 키오스크 앞에만 서면 손이 떨립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자신 있었지만 이제는 편의점 가는 것조차 두렵다고 합니다. 디지털 단절은 노인층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깊어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의 75세 박순옥님의 하루는 더욱 힘겹습니다. 40년 넘게 다니던 동네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창고 직원과 대면하며 업무를 보던 방식에 익숙하셨는데 이제는 ATM 기기로 돈을 찾아야 합니다. 통장 정리는 스마트폰 뱅킹으로 하라고 하지만 보안카드 번호 입력부터 막막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은 노인들의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평생 전문직으로 일하며 존경받던 분들도 간단한 키오스크 조작을 못한다는 이유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86세 최병철님은 평생 모은 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기차표 예매부터 걸림돌입니다. 예전에는 역에서 표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미안해서 그냥 집에만 계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디지털 빈곤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디지털 소외로 인해 그 돈을 쓸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광주의 71세 정미숙님은 30년간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셨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늘 당당했지만 이제는 마트에서 셀프 계산대를 피해 긴 줄에서 기다리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행히 의미 있는 변화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복지관에서는 디지털 생활 교실을 운영합니다. 스마트폰 기초부터 시작해 배달앱과 인터넷 쇼핑까지 천천히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울산의 73세 김동철님은 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어려웠지만 하나둘 배우다 보니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손주들에게 배운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배려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어르신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의미 있게 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합니다. 적절한 소비 활동이 노인의 우울증 예방은 물론 치매 발병률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68세 박정희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손주들과 함께 근교 여행을 떠나는 그녀는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연금의 절반을 여행 자금으로 모아둡니다. 이런 규칙적인 야외 활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인생 이모작이라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노년기를 새로운 도전과 경험의 시기로 바라보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77세 김상철님은 3년 전부터 동네 문화센터에서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벌기 바빠 취미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이제는 매달 레슨비 50만 원을 기꺼이 투자합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처럼 새로운 도전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의 82세 이영숙님은 매일 아침 카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소비를 통한 작은 행복 찾기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노인 심리학자들은 돈을 쓰지 못하는 노인은 삶을 즐기지 못하는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적절한 소비는 삶의 활력소가 되며 이는 곧 건강한 노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소비 패턴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대전의 73세 황미란님은 매달 손주들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이러한 세대 간 교류는 노인 우울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동양의 옛 철학자들은 재물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 맑다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자산의 적절한 순환은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실버 산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인층의 새로운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교육부터 맞춤형 여행 상품, 문화 프로그램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81세 박순자님의 실버요가 클래스 참여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규칙적인 운동이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변화는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76세 임경수님은 손주들과 함께 온라인 쇼핑하는 법을 배우면서 세대 간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서서히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동양의 지혜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 세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제안은 행복 예산을 따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소비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직결됩니다. 서울 강남의 65세 김현숙님의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은퇴 후 그녀는 자신만의 행복한 소비 원칙을 세웠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생활비, 비상금, 그리고 행복 비용입니다. 특히 행복 비용은 반드시 그달에 써야 하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취미 생활이나 손주들과의 외식, 친구들과의 모임에 사용하는 이 비용은 그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새로운 경험 만들기입니다. 부산의 72세 정태호님은 매주 수요일을 새로운 경험의 날로 정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이 작은 모험이 일상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장수 연구진은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즐기는 노인들의 뇌 활성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뇌 과학자들은 새로운 경험이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제안은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입니다. 대구의 78세 박영수님은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을 모두 초대해 외식을 하고 작은 선물도 준비합니다. 돈은 쓸 때 가치가 있다는 그의 철학은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로 이어졌습니다. 노년의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와 현재의 행복, 이 두 가지 모두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퇴 재무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60%는 안전자산으로 보관하고 30%는 생활비로, 나머지 10%는 기쁨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네 번째 제안은 의미 있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인천의 69세 이미경님은 매달 용돈의 일부를 지역의 음악영재 지원에 기부합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피아노를 배우지 못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후원하는 아이들의 연주회에 참석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부산의 76세 김철수님은 은퇴 전 수학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매달 지원합니다. 돈을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을 찾다가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기부보다 자신의 경험과 연결된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할 때 행복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이나 예술 분야의 후원은 다음 세대의 성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 더욱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의 73세 박영희님은 매달 300만 원의 연금 중 50만 원을 지역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한글 교육에 지원합니다.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그 어떤 소비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나눔은 단순한 금전적 지출이 아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소중한 활동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제안은 건강한 취미 생활입니다. 광주의 74세 최병호님은 매주 3번 수영장에 다닙니다. 월 회비 15만 원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건강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의료비가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규칙적인 운동이 의료비 지출을 연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제안은 평생 교육의 즐거움입니다. 울산의 71세 박정숙님은 매달 20만 원씩 영어 학원을 다닙니다.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한 영어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은 노년기의 학습 활동이 뇌의 퇴화를 막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제안은 작은 사치의 즐거움입니다. 제주의 77세 강민호님은 매주 한 번씩 고급 호텔의 커피숍을 찾습니다.
2만 원이 넘는 커피값이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사치가 삶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노년학자들은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소유가 아닌 향유에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나누고 즐기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노년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절약과 저축이라는 미덕을 넘어 현명한 소비와 나눔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 세대가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지금,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단순히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노년의 지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 돈을 움켜쥐고 살아오신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신 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노년층에 집중된 자산이 순환되지 않는 현상을 실버댐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아래로 흐르지 않으면 농작물이 말라 죽듯이 자산이 순환되지 않으면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과도한 저축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제 성장의 둔화를 가져옵니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새로운 기회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제는 마치 물이 흐르듯 자산이 순환될 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모으신 재산으로 행복한 노후를 누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취미 생활을 위한 교육,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한 여행.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기쁨을 선물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재능 있는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일. 그것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며 사신 부모님들. 이제는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는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행복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것을 더 바랄 것입니다. 돈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장 속에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용할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빛나는 법입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45억이라는 돈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떠나실 수 있으신가요? 평생 모은 돈으로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혹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의미 있게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마지막 순간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라는 후회를 남기실 건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복과 지혜를 나누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